민주당 김의겸 의원 예. 잘 아시죠? 네, 의문스럽죠. 저 흑석 선생인데 네. 최근에는 흑색 선생으로 흑색 이렇게 잘 별명이 바뀌었습니다. 저런 사람을 선생으로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럼 뭐라?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그런데 저게 어떻게 선생입니까?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들고 일어나죠. 요새 하도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데 이 김의겸 지금 민주당 원내 대변인 아닙니까? 그래갖고 여차하면 텔레비 나와요 대변인이라고. 이 가짜 브리핑이 지금 아주 국제 망신 외교 참사를 빚었지 저는 않습니까? 이런 건 처벌해야 된다고 봐요. 네,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 일부러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우리 시청자. EU 그 외교 사절하고 민주당 그 이재명하고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8일날 비공개 네. 면담을 했죠. 네. 마리아 카스티오 네. 페르난데즈 네. 주한 EU 대사하고 네. 비공개 면담을 했는데 그걸 이제 브리핑을 한 거 그렇죠. 아닙니까? 원내 네. 대변인이니까. 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 김의겸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EU 대사가 과거 문재인 정권 때는 북한하고 채널이 있어서 대응을 했는데 지금 채널이 없어서 대응을 잘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EU 대사가 우리나라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발끈한 거예요. 나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는데. 이게 소설 야, 아닙니까? 진짜 어떻게 거짓말을 하다가 당사자가 바로 한 거를 거짓말로 브리핑을 합니까? 그게 소설을 써버린 거예요. 소설도- 김용희가 무슨 소설을 썼다고 이거는 했는데. 소설도 아니고 판타지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 이건 사기예요, 사기. 그렇죠. 소설도 팩트에 기반해서 좀 재밌게 만드는 게 소설 아닌가요? 이거는 소설도 아니죠. 예? 아니, 거짓말 어떻게- 사기죠, 사기. 당 대표고 이 주한 외교 사절하고의 그런 비공개 면담 또 이유가 지금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내용을 그렇게 가짜로 만들어서 왜곡해가지고 이렇게 브리핑을 합니까? 저런 국민들을 인간이 속인 거. 저런 인간이 기자 출신이라는 게 아주 창피하고 저런 인간은 저는 기자 후배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청와대 대변인을 네. 했어요. 그때는 또 사기꾼이지. 문재인은 아주 잘했다고 흑석동 매일 재테크로 물러날 때 또 밥까지 뭐 오락이 갖고 먹이면서 격려하고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외신도 났잖아요. 관사 재테크라고 해서 네. 얼마나 창피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아직도 거짓말을 한다는 게 한겨레 신문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엉터리 그때 일면 토업으로 왔다가 사과하고 거짓말 많이 했잖아요. 뭐 누구죠? 김학의 그 윤중천인가요? 뭐 네. 별장 갔다고 거짓말 써가지고 사과하고 그 한겨레 신문이 거기서도 사기꾼 기자로서 아주 소문난 사람이에요. 지금도 최순실 사건 때 네. 마구잡이로 써대가지고 그걸 이제 이 네. 진보 좌파들은 훌륭한 기자다 해가지고 청와대 대변인까지 들어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집어릇 개 못 준다고 제1야당 대변인 하면서 거짓말 브리핑을 한 거 이런 인간들은 저는 현행법으로 좀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인간이 그러려니 하고 이게 놔둬도 되나요? 혹세무민죄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런 인간들은 최소한 저는 무기징역은 좀 때려야 될 것 같아요. 무기징역. 그래서 아니면은 함무라비 법전처럼 혓바닥을 빼버리는 거예요. 혓바닥을. 거짓말 못하게. 예? 그러니까 오지게 페르난데스 대사가 민주당에도 강력히 항의하고 외교부에 또 이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누누이 이렇게 해명을 한 것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이게 국내 정치적인 문제 같으면 김의겸이가 사과할 일이 절대 않을 사람 아니에요. 버티겠죠, 뭐. 예. 그런데 이거 당내에서도 이건 문제다. 이거 거짓말 아니냐. 이재명이도 자기가 직접 면담을 했기 때문에 그러려면 김의겸 말 맞다고 뭐 이 역성을 들었을 거예요. 뭐 국내 정치적인 네. 문제 같으면. 그런데 그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지게야 사과 빨리 하라고 했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그 난파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 김의겸이 같은 사람은 아까도 뭐 언론인이라고 했지만 이런 사람이 언론인 자체가 저는 의심스러운데 언론의 기본 자체를 모르는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최근에도 지금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청담동 술자리 사건도 네. 완전 허위라는 게 다 드러났죠. 그렇죠.
그 또 북한 코인 사건이 있지 네. 않습니까? 한동훈이 장관 네. 미국 갔는데 뭐 이재명 수사하러 갔다. 네. 조작 전문가죠. 조작 전문가. 아니 저기 강남 정당동 술집에 김앤장 변호사 30명을 어떻게 모읍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윤 대통령이 동백 아가씨 부르고 뭐 저 누구야 한동훈은 뭐 윤도현 노래 불렀다나요? 네. 뭐 그러면 수행원하고 하면 몇백 명이 있을 텐데 그 소문 안 나겠습니까? 김앤장 변호사가 하나하나가 다 고소득자인데 30여 명을 어떻게 모아요? 어디 보험회사 판매원도 아니고 보험회사 판매원은 그래도 잘 모여요. 상 자주 주니까. 하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또 공익신고자라고 또 그 첼리스트도 이게 가짜래요, 가짜. 아, 그러니까. 네? 나는 가짜로 입 벌리는 거 봐도 가짜로 연주하는 건 처음 봤어요. 립싱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헤드싱크라. 가짜로 모습만 하고 그거를 나무 좋은 네. 그 연주에 그걸 자기 유튜브에 올려놓고 자기는 가짜로 이렇게 진짜 했다는 거. 가짜 인생들, 가짜 인생들. 가짜 인생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걸 또 공익신고자라고 얘기하고 그걸 또 전현희는 발음 잘해야 됩니다. 잡다면 전현희로 들어요. 전현희는 그걸 또 검토하고 있고, 예? 그래서 또 내부 반발하고 있고, 참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사기공화국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기공화국. 참 한동훈 장관이 얘기 잘했잖아요. 8일날 그 네. 법사위에서 아니 의원님은 내 질러놓고 주워 담지를 않지 않느냐. 그날도 마약 당수헌이라고 경찰들이 그 이태원 참사났는데 그게 한동훈 장관 책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모든 게 이 한동훈이 책임이냐? 이태원도 저 대통령 용산으로 이전한 탓이고 네. 마약 단속 탓이고 다 남 탓이고 억지로 경강부회로 씌우는 거예요. 예. 대통령이 용산 간 거는 역사적으로 평가봐야 됩니다. 그 청와대 한번 가보세요. 그 구중궁궐에서 5년간 잘 놀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잘 놀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포기하고 용산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국민 속에 함께 하겠다는 그 자세, 그 높이 평가해야 되는데 그거를 1조론 들였다는 동 그것 때문에 경비 인력이 빠져가지고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는 동 마약 때문에 그랬다는 동 온갖 지금 억지 사기를 치고 있어요. 진짜 민주당은 저 사기당으로 바꿔도 될까? 사기당으로.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이 김의겸이는 원래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갔다가 국회의원이 지금 그렇죠. 순번에 못 들어가지고 떨어졌는데 그 앞에 빠지던 김진애 의원인가? 네. 그 사람이 이제 물러나게 하면서 쪼개기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경찰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청담동 술자리 사건으로 다 고소 고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찰은 이 김의겸이 불렀다는 얘기가 없네요. 거기만 넘어가면 우리 속된 말로 꽁고 먹은 소식이라고 하나요? 그냥 깔고 뭉개버려요. 그러니까 경찰들은 진짜 우리나라 검수완박으로 해서 경찰한테 수사권을 모아줬는데 빨리 지금 수사해갖고 빠지를 떼든가 해야 할 거 그렇죠. 아닙니까? 경찰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이번에 봐요. 그냥 설렁탕 먹고 뒷짐지고 마실 가듯이 가는 거 봐요. 사람이 150여 명이 죽었는데 이 경찰의 보고 체계도 무너지고 하다못해 112 상황실장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 상황실장이 참 예? 있을 수 없는 말이 안 되죠. 상황실장은 그 돌아가면서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시간은 철저하게 지켜줘서 전국을 커버하는 거잖아요. 그런 책임감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 경찰대학 저 빨리 없애야 됩니다. 거기서 마피아가 됐죠. 엘리트 교육만 받고 우리가 최고다. 그러다 보니까 황후나 그 입만 열면 거짓말 하잖아요. 그 다 이번에 뭐 경찰서장 다 경찰대학 출신이거든요. 싹 없애야 돼요. 싹 없어서 정말 이 경찰부터 뽑아도 엘리트들이 많이 오거든요. 아니 대학에 경찰학과가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인재를 뽑아가지고 경쟁하면서 키워야죠. 저는 이번에 윤희건이 물러나면은 경찰대 출신하지 말고 그냥 다른 비경찰대 출신으로 경찰청장 그럼요. 딱 만들어갖고 완전히 혁신을 하고 대대적인 세션을 해야 합니다. 그럼요. 군도요.
육사 출신이 물론 우수하긴 하지만 3사라든지 옛날에 뭐 갑종이라든지 ROTC나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우수한 사람이 많아요. 왜? 육사는 자기네들끼리 또 엘리트 의식도 있지만 3사, ROTC, 갑종, 뭐 하사관 뭐 이런 사람들은 의외로 또 이 경쟁력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경쟁하면서 이 군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도 빨리 저는 경찰대학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이 김의견의 가짜 브리핑을 보면은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한테 발목에 잡혀갖고 모든 것을 정쟁화하려 하는 그 정쟁의 화신이라는 것이 아주 명백히 드러나는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걸 노무현, 김대중 때는 채널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채널이 없어갖고 뭐 대화가 제대로 안 된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정쟁으로 판단을 해갖고 이걸 유리하게 우리한테 뭔가 브리핑을 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작정을 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들은 내란죄로 저는 몰아드는 내란죄. 예? 채널이 없어야 된다. 지금 북한이 지금 미사일 도발하고 핵 공갈치고 이 우리가 일촉즉발했잖아요. 저 뭐야 강릉 앞바다, 속초 앞바다에도 미사일 떨어지고 자기네는 또 울산 앞바다까지 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윤 대통령이 채널이 없어서 지금 속수무책이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 윤미향이라고 있거든요. 예. 전 창피합니다. 같은 윤자 쓴다는 게 창피한데 그 인간도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한미 공군 훈련하는 게 문제 있다. 예? 한미 훈련이 오히려 북한을 자극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 그쪽 사람들은 하도 소송을 잘 거니까 말을 잘해야 합니다. 저도 지금 그 윤명의 남편한테 뭐 1억 2천인가 소송 걸려 있어요. 걸 필요 없는 소송이에요. 처신을 똑바로 해야죠. 또 하나 뭐 이 김의겸 얘기는 더 얘기하고 싶지도 않는 인간입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11일부터 16일까지 동남아 순방에 나가지 않습니까? 캄보디아에서 아세안 정상회의하고 G20 정상회의가 있어서 그 이제 참석을 하러 나가면서 또 인도네시아 워낙 큰 나라 아닙니까? 우리하고는 정말 경제 또 자원 확보 차원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죠.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데 이제 대통령이 순방에 나갈 때는 수행 기자들, 풀 기자들이라고 그러죠. 전용기에 1호기 같이 타는데 이번에는 MBC는 빠져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고 박사님도 언론 출신이고 저도 언론 출신이지만 전 잘했다고 봅니다. 이거는 언론 탄압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언론사를 차별하되 언론인은 차별하지 말라. 언론인에 대해서는 똑같이 대우해야 되지만 MBC라는 언론사가 제대로 여태까지 했습니까? 편파, 왜곡 방송했다. 아이들 날리면을 일부러 자막까지 달아가지고 국민들을 그걸로 유도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하나하나 행태를 보세요. 김건희 여사 보도하면서 일부러 대역 세운 것도 숙이고 김건희 뭐 측근이 얘기한 것처럼 다 거짓말하고 일부러 윤 대통령을 계속 흔들어대는 저런 매체, MBC가 제대로 된 방송입니까 저게? 저는 저런 매체에 대해서 그 대통령 전용기를 굳이 좀 태울 필요는 없다고 봐요. 물론 뭐 취재까지 막으면 안 됩니다. 그건 뭐 언론의 자유와 영역이니까. MBC가 거기 가서 취재하는 걸 누가 막겠어요? 근데 대통령 전용기에 너 왜 타? 타지 마. 이건 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 전용기도 뭐 시청자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공짜로 타는 건 아닙니다. 언론사에 각 언론사가 N분의 1씩에서 딱 자기 배기값을 내고 밥값도 다 내고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대통령이 저런 사이비 언론, 그 아주 치우친 언론, 저런 언론사까지 뭐 같이 비행기 타고 갈 필요 있겠습니까? 오히려 과거에 DJ도 청와대 출입기자 청와대 정지시킨 적도 있고 언론사 세무조사도 그때 많이 했어요. 노무현은 기자실 대못까지 박아서 청와대 기자실 대못 없앴어요. 하지만 DJ 노무현을 언론 탄압했다고 안 하거든요. 지금 윤 대통령이 저는 이런 조사는 잘했다고 봐요. 언론하고 좋은 관계는 유지하되 저렇게 악의적인 언론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을 그어주는 거 이거 잘하는 거죠. 아니 나무가 클 때 옆으로 잘못되는 건 가위로 잘라줘야 하잖아요. 그 나무가 제대로 클 수 있죠. 더군다나 대통령 1호기는 전용기인데 이제 기자들을 태우는 것은
이 대통령이 외국 나갈 때는 국익 외교를 하러 나가는 네.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기자들한테 일종의 편의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국익에 네. 저해되는 일만 하는 사람은 자기들 타지 마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자기들이 비행기 내갖고 타고 오든 뭐 민간 항공기로 오든 그거야 뭐 누가 막을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취재 자체를 막을 네. 수는 없지만 이 대통령 전용기니까 저해하는 행위만 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우리는 태우기 싫다. 뭐 그건 자유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다만 이제 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언론사는 차별할 수 있대 언론인은 똑같이 대우하는 게 옳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종교, 언론, 노조거든요. 네. 셋도 다 개혁 대상이에요. 언론, 종교, 노조.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 세 부류는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여기하고 정권이 노골적으로 또 척을 지면 또 어떤 식으로 또 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종교단체 불교 잘못 건드려 놓으면 목탁 들고 수백 명이 또 몰려옵니다. 예? 노조도 그래요. 예. 물론 거기도 저는 개혁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만큼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런 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 TBS 김어준 저런 사람을 연봉 그렇게 방치하는지 연봉 모르겠어요. 4억까지 주면서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서울시 의회에 그 국민의힘이 다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그거 하나 못 건들고 저렇게 편파 방송 계속 하게 만드는 거 저는 오세훈 시장이 왜 저렇게 하나 오히려 윤 대통령한테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뭐 김의겸의 네. 가짜 브리핑 또 MBC의 네. 가짜 뉴스 네. 이런 일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자성하고 반성하는 약이 됐으면 네.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